안녕하십니까. 강희롱의 클로즈업입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불안한 탄핵 전국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고 설상가상, 비행기 사고 등 불행한 사건 사고까지 겹치며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지속적인 경기 불황은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어도 마음의 평온을 찾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모를 아픔을 꾹꾹 누르고 억누르며 견디는 사람들, 다름 아닌 가수 김호중의 팬분들입니다. 김호중의 고통을 가슴에 담은 채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송구영신의 마음을 느낄 여유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분들이야말로 전국이 혼란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할 말을 못하고 소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고통스럽습니다. 좌절과 절망은 고통스럽지만 잘 견디고 헤쳐나가면 새 희망을 잉태하는 밑거름, 더 기름진 자양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호중의 팬들은 묵묵히 아티스트의 조기 귀환을 기다리며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팬덤 아리스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궈낸 눈물과 감동의 기부 선행이 알려졌습니다. 공식 팬카페 트바로티는 작년 12월 16일부터 일주일간 기부 모금을 진행해 12월 23일 사랑의 열매를 통해 총 4억 5,361만 4,280원을 기부했습니다. 트바로티는 사랑의 열매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대한민국의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명예로운 착한 팬클럽 회원임을 인증하는 착한 팬클럽 인증서를 받았는데요. 김호중이 곁에 없는 지금 상황을 떠올리면 더 값지고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빛이 나게 마련입니다. 승승장구할 때 친구인 척하다가 상대방이 공경에 빠지면 슬그머니 떠나는 게 세상사 인심인데요. 15만 트바로티 회원들은 더 굳건한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김호중은 옥중에서도 늘 일심동체가 돼 마음을 함께하는 트바로티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셈인데요. 김호중의 영원한 친구 트바로티는 앞서 수재민을 위해 3억 5천만 원을 쾌척했고 튀르키야, 시리아 지진 피해, 어린이 긴급 구호에 1억 7,500만 원, 어린이재단에 쌀 10톤을 각각 기부했습니다. 트바로티의 누적 기부금은 10억 원에 달합니다. 김호중과 트바로티는 그동안 수많은 선행과 봉사, 기부를 이어왔습니다. 팬덤 전체 또는 지역방에서 알게 모르게 진행한 선행기부도 상당한데요. 코로나 시기에는 앨범 수익금 전액을 손소독제 구입비로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4억 5천여만 원의 기부금은 사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아리스 회원들은 그동안 가수의 잘못을 함께한다는 의미로 자숙하고 침묵해왔는데요. 단기간에 이처럼 큰 기부금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아티스트와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짊어진다는 마음이 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콘서트 때마다 현장 분위기 취재차 공연장에서 팬분들을 만나보면 김호중 가수를 통해 모든 근심 걱정을 잊고 마음의 힐링을 찾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김호중의 목소리에는 천상의 울림처럼 품격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늘 그랬듯이 트바로티는 위기 상황에서 더 강해지는 믿음과 신뢰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연재해나 힘든 일이 발생하면 아티스트와 한마음 한뜻으로 자발적 나눔 실천을 이끌었습니다. 이번엔 행여라도 좋은 일을 하고도 부정적 시선을 받을까 우려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나누고 배려하고 돕는 일에는 따로 호불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아티스트만을 생각하며 기부금을 모으기로 결단한 아리스는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행복감에 스스로에게 더 큰 위로가 됐다고 합니다. 다만 구치소에서 새해를 맞은 아티스트를 생각하면 김호중의 팬들은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을 떨쳐낼 수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난해 1심 선고에서 2년 6개월이란 무거운 형량에 모두가 아연실색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호중이 발목 부상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보석 청구에는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채 선고 기일을 진행했고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매정하리만큼 다시 한번 구속갱신을 결정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줄 알았던 김호중의 팬들은 답답한 마음을 풀 길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병보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긴 구속 상태로 충분히 대가를 치렀다는 점도 무시한 채 마무리를 항소심에 떠넘겼습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여론의 눈치를 봤다고 밖에 할 수 없는 대목인데요. 괘씸죄까지 포함시킨 검찰의 여론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소신도 없고 당당하지도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반성하고 사과하고 심지어 피해 당사자인 택시기사분이 재판부에 자발적으로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며 간절한 인간적 호소를 했음에도 재판부는 아량을 베풀기는커녕 의외의 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행여라도 재판부가 주목받는 대중스타의 판결에 여론을 의식했다면 이는 분명 역차별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여론이라는 것도 검찰의 주장을 일부 언론이 자의적으로 호도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검찰이 애초 요청한 구형량도 실제보다 훨씬 높았다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엄밀히 말해 양형 기준으로만 보면 김호중은 이미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건 곧 시작될 항소심 재판인데요. 김호중은 계속 인신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대비하는 시점이고 이를 지켜보는 팬들은 행여나 또 다른 불똥이 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분통이 터져도 할 말이 있어도 그저 꾹꾹 눌러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건 형벌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직접 당사자야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를 지켜보는 아리스 팬들의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차분히 잘 대비하는 게 현명한 일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현재까지 항소심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이달 중 또는 다음 달에는 첫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이고 두세 차례 공판을 거쳐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중에는 항소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심 결과가 워낙 터무니없어서 다들 실망이 컸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는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1심 때와는 다르게 항소심을 바라보는 법률 전문가들의 예측과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큰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버티는 정치인들을 보면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판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뭉친 강력한 변호인단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모양새, 그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땅히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데도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만 곧잘 무시당합니다. 힘있는 자들의 이런 억지와 버티기는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비교되기 마련이고 공정한 법 집행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이죠. 또 하나, 죄는 응징만이 최선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면 사안에 따라 선처도 필요합니다. 아리스가 바라는 건 무조건적 용서와 아량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역차별 없는 합당한 판단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항소심 결론이 나기까지 또다시 긴 기다림의 시간은 팬들에게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힘들고 괴롭더라도 지금은 그 희망을 갖고 응원할 수 있다는데 그나마 작은 위로를 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두 번쯤 죽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마련인데요. 끝날 것 같지 않은 힘겨운 시간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견디는 것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자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밀려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앗아갈 때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아무리 큰 고난과 시련도 영원히 이어갈 리 없고 어둠은 결국 거치게 마련.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강일홍의 클로즈업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